여러분은 지금 교육튜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제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것 위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좀 문의를 해 주셔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취업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인데요. 많은 학생분들이 나이 같은 경우에는 몇 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여자는 특정 직군에 지원할 수 없나요? 이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취업에 영향을 주는 번외라고 해야겠죠. 번외의 그런 기타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내용을 세 가지로 마찬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전공자, 비전공자 이 부분인데, 학생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전공은 컴퓨터공학을 했는데 자기는 영업을 해보고 싶다. 혹은 전공은 경영학을 했는데 자기는 기술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에 대해서, 신입사원들 나이 컷이 있나요? 몇 살까지 돼요? 이런 부분 많이 문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 혹은 남자는 이쪽 직군에 지원할 수가 없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전에 얘기했던 전공자와 비전공자. 제가 예를 들어서 공학 전공자인데 전혀 뜬금없는 문화 예술 이런 쪽 공연 기획을 해보고 싶다. 기획자로 해보고 싶다. 아니면 마케터로 활용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진로 고민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가 전공을 예를 들면 대학교 4년 동안 공학 전공을 했는데 전혀 뜬금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경력이 다 인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서로 말 그대로 정반대의 것을 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해봤던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회사 경험, 업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실제로 어문학이나 언어 쪽 전공자가 영업을 예전에 핸드폰 팔이를 했는데 너무 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자기소개서 그 부분에 이 내용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언어 쪽에 아무것도 영업과 연관된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아르바이트라든지 실제 했던 근무 경험들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소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실제와 연관된, 무조건 이쪽과 연관된 경력으로 전공이나 비전공 이런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공부를 해왔던 것,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왔던 거를 버리고 아예 새로운 부분에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쪽 업계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업무를 또 잘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근무 경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이인데요. 많은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실제로 신입사원 나이 컷이 있습니까?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이 컷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있는 기업도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이건 조금 회사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단 공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이나 기타 공공기관들은 나이, 학력, 연령, 성별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이가 많더라도 30 중반이 되든
뭐 여자분들도 30이 넘어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인적성을 대신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기업 같은, 그러니까 요새 대기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업들은 어느 정도 과거에는 뭐 신입사원 나이컷이라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권은 뭐 여자는 26 이하로 뽑아라, 남자는 뭐 29 이하로만 뽑아라, 그 이상은 안 된다. 실제로 과거에 뽑아놓고 보면 신입사원들 나이대가 거의 다 그 틈 안에서, 이 틈 안에서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그 범위 내에 있었다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런데 현재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유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석사나 뭐 박사를 하고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갔다 와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자분들의 경우라고 하면 30 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신입사원에 들어갈 수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32, 3 혹은 3, 4까지도 충분히 신입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기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 기간 동안, 늦어진 기간만큼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당연히 그 부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너무 어리면 또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것보다 오히려 적은 사람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어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4년제 기준으로 했을 때 4년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 혹은 졸업하기 전에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뭐 경험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입사를 해서 잘 적응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어린 사람을 뽑아서 그 연봉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하나의 회사한테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보단 적은 게 그 사람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고 회사한테도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30 초중반까지, 여자분들은 30 거의 다 됐을 때 신입사원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제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인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뭐 30 몇 살이더라, 알고 보니까 뭐 해외에서 뭐 어학연수를 갔다 왔다더라,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요새 트렌드는 아예 어린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혹은 졸업하기 전에 그런 휴학 등을 이용해서 근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의 자기개발 등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별입니다. 성별은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은 남자만 뽑는다, 특정 기업은 여자 지원하면 여자는 무조건 탈락시킨다, 서류 탈락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뭐 구직자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 회사에 다니는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정 기업의 뭐 무슨 직군은 절대 여자를 뽑지 않는다, 혹은 특정 회사의 뭐 특정 직군은 절대 남자를 뽑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업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과거에 뭐 건축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은 대다수 한 90%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 남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남자분들을 상대하고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대다수가 남자인 그런 경우도 있었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뭐 뷰티나 미용, 화장품 이런 쪽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또 여자만 또 많이 선호하는 그런 회사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쪽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만 판단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뒤바뀌었죠. 뭐 산업 자체의 뭐 흐름이라든지 컨텐츠, 뭐 기획, 뭐 이런 부분이 거의 이제 성별 없이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그 산업에 대한 경계가 많이 무너져서 과거보다는 좀 덜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 우대 직군이 있었고 남자 우대 직군이 있었는데 요새는 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간혹 뭐 신문이나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는 정말 과거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유리천장을 뚫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홍보적인 차원에서 회사 같은 데서 내보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쪽 업계의 뭐 대다수 거의 90% 이상이 남자 혹은 여자인 직군에서 이성을 여기에 자기 회사에다 이렇게 쉽게 가져온다? 이거는 좀 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대신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고 불가능은 아니다 라고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노력을 한 그런 증거, 그런 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경력, 그 사람이 뭐 그 다음에 뭐 자격증, 능력, 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얼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과거보다는 분명히 이 부분은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충분히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 어학 점수고 뭐 학점이고 자격증이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과거보다는 이런 그 외적인 그런 주요한 요소 말고 그 외적인 요소로 영향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조금은 더 덜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과거보다 분명히 제가 했을 때랑 지금과 비교했을 때도 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크게 지금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도 극복을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 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